자, 오늘은 이제 조직 행동 이론을 할 거예요. 조직 행동 이론. 자, 조직 행동 이론은 크게 그 동기부여 이론.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이거 그건데 이론 강의인데? 아, 그래요? 이론. 알겠습니다. 자, 그 동기부여 이론, 그다음에 리더십 이론, 권력 이론, 갈등 이론, 의사전달 이론, 조직 문화 이론.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조직 행동 이론에는 총 6개 파트로 되어 있고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다시 정리할게요.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 이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그 다음에 주로 동기부여가 리더십이 메인이고, 나머지 권력, 갈등, 의사전달, 조직문화. 요게 돌아가면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거는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 나머지 이론들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지금 이제 2번 들으신 분들이나 3번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하는데 처음 들은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근데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행동의 유도다라고 보면 돼. 행동의 유도. 동기부여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은 동기부여다 아니다는 행동이 유도되냐 안 되냐 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다시 내용 이론과 내용 이론하고 그 다음에 과정 이론 이 2가지로 크게 구분돼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되고 내용 이론은 다시 성장의 모형, 그 다음에 복잡인 모형,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은 기대, 형평, 목표 설정, 학습 이론 이렇게 구분돼요. 자, 이게 내용이 이론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 시험 문제가. 자, 깊이 나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깊이 나올까요? 깊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론이 많은 경우에는. 깊이 물어볼까요? 얄팍하게 물어볼까요? 시험 문제에서. 이론이 많으면. 얇게 물어보겠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다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용 과정, 그다음 성장인 복잡인 기대, 뭐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제 내용을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지금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성장의 모형부터 할 거예요. 성장의 모형에서 첫 번째 이론은 바로 욕구 계층 이론이에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에요. 자, 욕구 계층 이론은 자, 무엇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무엇이 행동을 유도하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엇이 행동을 유도하느냐? 느낌 오죠? 무엇이 행동을 유도하느냐? 이걸 여기서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무엇에. 알았죠? 자, 매슬로우는 욕구 계층 이론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욕구의 만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쉽죠? 자, 무엇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욕구. 알았죠? 욕구를 만족시키면 동기부여가 된다. 행동이 유도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얘기. 너무 상식적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가 뭐냐가 중요해요. 이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실제로는. 자, 매슬로우는 인간은 총 5개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봤어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있죠? 이렇게 5개의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욕구가 계층을 갖고 있다고 봤어요. 계층적으로 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욕구 계층 5단계설 이렇게도 말해요. 자, 계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층계라고 하는 거는 1층을 밟아야 2층이 되죠. 욕구가 계층으로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욕구가 만족이 돼야 그 다음 욕구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이해됐죠? 이게 욕구 계층 5단계설이고 욕구 계층 이론이에요.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층계라고 보면 돼. 층계.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몇 개로 구분한다? 5개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리적 욕구가 뭐냐? 간단히 보면은 자, 뭐 의식주에 대한 갈구 이런 거를 다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는 물리적 안정, 그다음에 신보장. 이게 안전 욕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쉘터, 그러니까 피난처, 집 이런 것들이 안전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욕구는 우정, 소속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욕구에 들어가는 거고 존경의 욕구는 타인에 대한 인정,
갈구, 인정을 갈구하는 거하고 자기 존중. 이게 존경의 욕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성취, 능력 발전에 대한 갈구,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메슬로우는 자, 자기 존중, 존중이 먼저라고 본 거예요. 성취가 먼저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존중이 먼저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기 존중, 존경에 대한 욕구가 먼저다. 성취보다. 알았죠? 최종에는 뭐다? 성취 욕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5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만족시켜준다라고 말을 하면, 의사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행동을 한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욕구계층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메슬로우가 몇 개의 욕구를 말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메슬로우는 무슨 욕구? 5개. 자, 첫 번째 건 뭐다? 생리. 마지막은 자아실현. 알았죠? 그 중간 거를 생각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리 다음에 일단 먹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 물리적 안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 존경 욕구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 1번 욕구하고 5번 욕구를 생각해내고, 나머지 중간 3개를 생각해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욕구 계층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욕구를 계층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단일 욕구가 전진적으로 진행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고 나야 그 다음 욕구가 나타난다. 이거를 단일 욕구가 전진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메슬로는 어떻게 봤냐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다음 단계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봤어요.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고 나면 다음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욕구가 완전히 만족되면 다음 욕구가 나타난다라고 나와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 어느 정도 만족되면 다음 욕구 발전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욕구가 완벽히 만족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돼요. 여기까지 특징 이해하시면 되고,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어, 욕구가 동기부여, 행동을 유도한다라고 봤는데 개인차, 개인차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복수의 욕구가 존재하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들 욕구가 한 시점에서 복수의 욕구가 존재할 수 있죠. 배도 고프고 뭐예요? 배도 고프고 사람들하고 놀기도 싶고 사람들하고 놀고도 싶고 같이 욕구 발생하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 시점에는 욕구가 몇 개가 있다. 지배적인 욕구가 몇 개가 있다. 한 시점에는 하나만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갖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욕구의 후진적 진행에서 불충분한 고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욕구가 자,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발전했어요. 근데 욕구가 뒤로 백하는 거, 뒤로 돌아가는 거. 자, 자아실현 욕구까지 갔다가 욕구가 발생했다가 다시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이론적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알겠죠? 요게 전체 동기부여 이론의 가장 기본 이론이에요. 알겠죠? 이 이론이 있고 나서 동기부여 이론들이 쭉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메슬로우는 욕구를 몇 개로 구분했다? 5개. 첫 번째 뭐? 생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아실현. 그 다음에 생리 다음은 안전. 그 다음에 중간은 사회. 그 다음에 사회와 자아실현 중간은 존경. 알았죠?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알았죠? 놓치면 안 돼요. 자,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갈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보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라 보면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안전 욕구는 이제 신분보장, 연금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행정학적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보면은 됐죠? 자, 이게 메슬로우의 구계층 이론이다라고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론 할게요. 자, 그다음 이론은 엘더퍼의 ERG 이론이에요. 엘더퍼의 ERG 이론. 자, 성장의 모형에서 두 번째 이론이
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에요. ERG 이론도 무엇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욕구의 만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이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 이론이에요. 무엇과 매슬로우 이론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ERG 이론은 욕구가 달라져요.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그 엘더퍼는 욕구가 세 개를, 우리가 인간은 세 개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세 개의 욕구. 자, 첫 번째 생존 욕구, 두 번째는 관계 욕구, 세 번째 성적 욕구. 이 세 개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세 개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세 개의 욕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생존 욕구부터 보면 생존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갈구, 그다음 물리적 안정에 대한 갈구. 이것을 생존 욕구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럼 느낌 오죠? 아, 이거 딱 느낌 오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메슬로우 이론을. 메슬로우 이론을 재정리해 놓은 거야. 편집해 놓은 거야. 알았죠? 그 어떻게 편집했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물어봐, 시험에서. 꼭. 알겠죠? 자, 그다음 관계 욕구는 신분 보장에 대한 갈구, 그다음에 우정, 소속감에 대한 갈구, 그다음 타인에 대한 인정에 대한 갈구. 요게 관계 욕구다라고 설명해요. 묶어놨어요, 이렇게. 알았죠? 성적 욕구 마지막 성적 욕구는 자기 존중에 대한 갈구, 그다음에 성취 능력 발전에 대한 갈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정리한 이론이 ERG 이론이다. 엘더퍼의 ERG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ERG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자, 한 특정 시점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봤어요. 메슬로우는 특정 시점에 몇 가지 욕구가 발현된다? 한 개. 얘는 두 개 이상. 알았죠?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현실적이죠, 더. 자, 그리고 나서 ERG 이론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욕구도 계층으로 인식해요. 이 사람들도 그 메슬로우를 따라서 계층적으로 됐다, 욕구라고 하는 게 계층돼 있다라고 보지만, 자,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후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장 욕구를, 자, 생존 욕구 만족시키고 관계 욕구 만족됐어요. 그래서 성장 욕구 나타났는데, 다시 발현되는데, 다시 관계 욕구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관계 욕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게 엘더포의 ERG 이론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개인 차이에 대해서 불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개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개인별로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개 욕구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 다른 욕구 갖고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인간이 이거 말고 다른 욕구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맞죠? 자, 그걸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모든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잖아.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이론들은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엘더퍼는 욕구를 몇 개로 구분했다? 세 개. 생존, 관계, 성장. 알았죠? 첫 번째 뭐다? 생존.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장. 가운데는 관계 이렇게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메슬로우 이론과 엘더퍼 이론이 어떻게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관계 욕구가 신분 보장, 우정, 소속감, 타인에 대한 인정 갈구 이게 관계 욕구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생존 욕구하고 관계 욕구 사이에 몇 개의 욕구가 묶여 있냐면 잠깐만요. 관계 욕구에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메슬로우 욕구가 연결돼 있어요. 일단 생존 욕구에는 안전 욕구랑 생리 욕구가 연결돼 있고, 성장 욕구에는 존경의 욕구하고 자신 욕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엔더포 이론은. 자,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이론 할게요. 자, 내용 이론의 이제 세 번째 이론은 XY 이론이에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출제가 빈도 되게 높아요. XY 이론 자체는, 맥그리거는. 이게 그 전체 이론상, 맥락상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맥그리거는 XY 이론에서 자,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통합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주장해요. 다시. 자,
맥그리거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시키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목표를 갖고 있고 조직도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개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면 뭐가 된다? 뭘 할 수 있다? 행동이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동을 유도한다는 건 뭐예요? 조직 구성원 행동을 유도한다는 건 뭐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죠? additional effort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행동을 유도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XY 이론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XY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와요. 알았죠? 자, 그 맥그리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론들을 X 이론과 Y 이론으로 구분했어요. 자, 모든 이론들을 X 이론과 Y 이론으로 구분했어요. 자, 사람을 인간을 개차반으로 보는 이론들을 다 X 이론이라고 분류하고, 사람을 능동적인 인간, 개차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인간,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보는 이론들을 다 Y 이론으로 분류했어요. 알았죠? 딱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 이론들을 검토한 거야. 그래서 X 이론과 Y 이론으로 유형을 두 개를 분류했어요. 자, 그 다음에 Y 이론이 갖고 있는 관리 전략을 따르면 동기부여가 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X, Y 이론이다라고 봐요. 자, 그럼 맥그리거가 X 이론 유형과 Y 이론 유형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실제로는. 됐죠? 자, 인간에 대한 관점인데 X 이론 유형에 들어가는 이론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노동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목표가 부재하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안전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창의성을 갖고 있고 금전적 보상에 반응하고. 알았죠? 자, 사람을 뭘로 봐요? 수동적인 걸로 보죠. 이론들을 다 X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알았죠? 이 사람은 묶어놓은 거예요. 자, 반대로 Y 이론 유형들은 자, 본질적으로 노동을 회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노동을 회피한다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율적이다. 인간은 자율적이다. 그 다음에 조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적절한 조건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타적 행동도 가끔 하고 그 다음에 존경, 자아 실현에 대한 반응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 전략이 있어요. X 이론들이 갖고 있는 관리 전략은 이런 인간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리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권위주의적으로 하고 엄격한 감독과 통제하고 조직 상층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고층 구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Y 이론들은 관리 전략으로 민주적 리더십, 그 다음 분권화, 목표 예산 관리, 직무 확장, 그 다음에 비공식적 조직 활용, 자체 평가, 평면적 조직 구조를 만들면 동기부여가 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통합시킨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이 동기부여 영향을 미친다라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X, Y로 맥그리거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통합이 동기부여 영향을 미친다. 다시 그걸 확장하면 Y 이론의 관리 전략을 따르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알겠죠? 됐죠? 다시 말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하고 분권화를 하고 목표에 대한 관리하고 직무 확장하고 비공식 조직 활용하고 자치평가하고 평면 조직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X, Y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론이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시험 출제가 많이 돼요.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허츠버그 동기위생 이론은 자, 위생 요인, 위생 욕구 같은 거예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자, 위생 요인의 만족이 아니라 동기 요인의 만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위생 요인이 뭐고, 동기 요인이 무엇인지, 욕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위생 욕구는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위생 욕구예요. 피하고자 하는 것을 위생 욕구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거, 가지고자 하는 거, 가지고자 하는 것이 동기 요인이에요. 동기 요인.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피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해줘야 뭐가 된다? 행동이 유도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위생 요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구분해 놨냐면 이렇게 구분해요. 해당 욕구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 욕구 이런 것들이 위생 욕구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누구 이론이에요? 누구 이론에서 나왔어요? 이 이론은. 이 말은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 욕구 이거 누구 이론에서 나왔어요? 메슬로우 이론에서 나왔죠. 메슬로우 이론에서 알았죠? 자, 동기 요인 같은 거 뭐냐면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에 대한 욕구 요것들이 동기 욕구, 동기 요인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뭐냐면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동기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은 뭐예요? 누구 이론을 도전한 거야? 누구 이론에? 메슬로우는 5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얘들은 뭐예요? 5가지가 아니고 존경과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 욕구의 범위를 제한해 놨어.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위생 요인 같은 경우는 조직의 정책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계, 작업 조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동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상의 수단은 직무상의 성취, 타인으로부터 인정, 직무상의 책임.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피하려고 그럴까 안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 연구할 때는 어떻게 봤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지? 분대장 시켜주면 동기부여 돼 안 돼요? 분대장 시켜주면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책임을 부여하면은 뭔가 더 무엇인가를 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수가 그러면 우리 여기 보수 있죠? 보수는 위생 욕구, 위생 요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수는 무슨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보수는 위생이에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 큰일 나요. 생각나. 시험 문제 이것을 헷갈려요, 다. 급여 이거는 다 위생이에요, 알았죠? 위생이에요. 여러분들 급여 주면은 나는 동기 요인인데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나한테는 이거 동기 요인인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갖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피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 뭘 피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빈곤, 궁핍 이런 걸 피하고 싶죠. 근데 그거를 피하고자 도와주는 게 뭐야? 보수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피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위생 요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욕구의 불만족 상태를 회피하려는 행동이고 단기적 영향을 미쳐요. 단기적인 거예요. 반면에 동기요인 같은 경우는 자, 욕구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 사람들이. 알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누가? 허츠버그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한계점은 뭐가 있냐면 이 이론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전문직 종사자. 여기 전문직이라고 하면 누구야? 일반적으로.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그 현장 조직, 생산 조직에서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뭐 대규모 사무 조직에서는 관리 조직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허츠버그는 무엇을 만족시키면 동기부여가 된다? 뭐, 무엇을 만족시키면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요인. 알았죠? 동기요인. 위생요인 아니에요. 자, 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 위생과 관련된 게 제일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위생요인. 위생과 가장 관련된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변이죠, 배변. 변은 피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 위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배변이야. 알았죠?
배설물 처리가 가장 위생과 관련된 거고, 그럼 여러분들 피하고 싶어,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론은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자, 이론이 많긴 한데 사실은 그 몇 가지는 쉽게 이해되고 몇 가지는 여러분들 억지로 외워야 돼요. 몇 가지 억지로 외워야 될 게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자, 무엇이 동기부여를 하느냐, 무엇이 행동을 유도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구성원들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뭘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고 기회나 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지리스가 나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회를 떠올려야 돼. 기회. 알았죠? 아지리스란 말이 나오면 성숙, 미성숙 떠올려야 되지만 반드시 기회를 다는 말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형태로 나와도.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지리스는 인간은 자, 두 가지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상태는 미성숙 상태, 미성숙인 상태, 그 다음에 한 상태는 성숙인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자, 이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이게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자, 아지리스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 성숙 아니면 미성숙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 미성숙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뭘 한다?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할게요. 미성숙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제한된 행동 능력 갖고 있고 피상적 관심 있고 단기적 안목 갖고 있고 예속적 지위에 있고 자아 실현에 결여돼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이론과 똑같아요? 누구 이론과 똑같아? 무슨 이론과 똑같아요? 요게 X 이론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성숙이는 이 사람은 뭐라고 묘사했나 볼게요. 자, 능동적이고 독립적 행동하고 다양한 행동 능력 갖고 있고 장기 집중적 관심 갖고 있고 장기적 감각 갖고 있고 대등 우월한 지위 갖고 있고 자아에 대한 의식과 통제를 한다.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Y예요, Y. 그래서 아지리스 이론은 자, X에서 Y로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Y가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야? Y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이론은 Y 이론을 지지하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아지리스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아지리스. 인간은 무슨 상태와 무슨 상태다? 미성숙 상태와 성숙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행동이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변두리 문제야. 변두리 이론이야.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가끔 나오는데 안 나오진 않아요. 자, 리커트의 4대 관리 체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리커트의 4대 관리 체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 이 리커트는 협동적 참여형 관리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협동적 참여형 관리를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4대 체제 관리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협동적 참여형 관리가 뭐냐만 알면 되죠, 우리는. 됐죠? 근데 이 리커트는 4대 관리 체제, 4개의 관리 체제를 주장했어요. 4개의 관리 체제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그 중에 협동적 참여형이 뭐를 한다? 동기부여를 미친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체제, 4대 체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체제가 뭐냐면 수탈적 권위형, 체제 1이 수탈적 권위형 관리 형태예요.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하급자에 대해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관리가 수탈적 권위형 체제라고 해요. 관리 형태라고 하고 일체제라고 불러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이 체제는 온정적 권위형이라고 해서 온정적 신뢰를 하는 거야. 신뢰를 하는데 온정적으로 보는 거야. 온정적으로. 알았죠? 아유, 뭐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원정적 신뢰예요. 자, 그다음에 협의형 참여형은 형태는 체제 3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상당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협의적 참여형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체제 4가 협동적 참여형.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를 하는 것을 협동적 참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동기부여하려면 리커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압축을 하면 완전한 신뢰를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말이 어렵죠? 자, 리커트는 협동적 참여형이 동기부여에 미친다라고 했는데 협동적 참여형이 뭐다? 완전한 신뢰에 기반하는 것을 협동적 참여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관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신뢰를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체제 이제 여러분들 집은 1, 2, 3, 4 몇 번이에요? 제가 맨날 물어봐 수업할 때마다. 우리 쌤 몇 번이에요? 4번? 에이 거짓말. 1번이야 1번. 속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1번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집은 1번이에요. 다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포장을 해요? 체제 4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알았죠?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불신을 전제해요. 동의 못해요? 동의 못하는 것 같은데? 야,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급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번으로 할 거야? 몇 번 체제로 운영할 거야? 여러분 조직과 여러분 가정을. 2번? 2번? 체제 2? 선생님은? 3번? 자, 가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됐죠? 이게 리커트의 4대 관리 체제론이다. 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론이 지금 제가 메인 이론이 뭐였죠? 가장 여기서 이 이론에서 성장 인봉에서 가장 메인 이론이 뭐였어요? 메슬로 이론이죠. 메슬로 이론과 쭉 오다가 여기 이제 변두리 이론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변두리 이론은 여러분들 내용만 정리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안 해가지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메인 이론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알게 돼. 그냥 이상하게. 그런데 변두리 이론은 꼭 챙겨야 돼. 안 챙기면 기억이 안 나요. 알았죠? 그래서 변두리 이론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자, 맥클리랜드 이론도 변두리 이론인데 성취동기 이론이라고 해요. 성취동기 이론은 뭐 어떻게 주장을 하면 성취 욕구의 만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자, 다시 성취 욕구의 만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맥클린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욕구는 학습된다라고 본 게 맥클린드 이론이에요. 욕구는 학습된다라고 본 이론이 맥클린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학습이라고 하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학습 조직 이론에서 뭐 했어요? 학습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행정학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학습은 뭘 말한다?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욕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욕구는 어떻게 봤어요? 그전 욕구는. 그전의 욕구는 경험된 거예요? 타고나는 거로 봤어요? 그전 이론들은 욕구가 타고난다고 본 거예요. 알았죠? 근데 맥클리랜드 오면서 맥클린드는 욕구는 학습된다고 본 거예요. 변화가요? 변화가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맥클린드는 인간은 욕구가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 세 가지 욕구가 학습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성취 욕구를 만족시키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가 뭔지만 내용을 정리할게요. 성취 욕구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난제를 해결하려는 갈망을 성취 욕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는 갈망. 됐죠? 이게 성취 욕구고, 권력 욕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를 행사하려는 갈망을 권력 욕구라고 그러고, 친교 욕구,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갈망을 친교 욕구다. 라고 불러요. 알았죠? 근데 이 중에
욕구는 세 가지, 요게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취 욕구가. 요걸 해야지 뭐가 된다? 행동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는 이론이 맥클리랜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남녀 관계나 친구들 사이에서 상대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건 권력 욕구가 강한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권력 욕구 있어요? 없어요? 준호쌤, 있어요? 없어요? 권력 욕구 있다, 없다, 나는. 있다? 있어요? 권력 욕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 됐죠? 자, 친교 욕구.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갈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여러분 성취 욕구는 없겠죠? 성취 욕구는 있어, 없어요? 없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없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은 되게 복잡한 거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성취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해요. 어느 시점에. 알았죠? 자, 그래서 성취 욕구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를 만족시켜야지 뭐가 된다?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 맥클린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성취 동기 이론 안에 성취가 있죠. 성취. 여기 성취 욕구예요. 욕구란 말이 빠져 있을 뿐이에요. 알았죠? 욕구란 말을 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맥클린랜드 이론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성장의 모형이었어요. 성장의 모형. 성장의 모형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복잡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 이론은 복잡의 모형. 자, 앞에서는 욕구가 앞에 이론들은 성장의 모형에서는 욕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욕구의 발전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성장의 모형이에요. 알았죠? 자, 욕구가 발전하면 그게 뭐야? 욕구가 발전하는 걸 뭐라 불러요? 이론 체계에서 항으로 성장이잖아. 맞죠? 욕구가 변화하는 것을 성장이라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성장의 모형이다. 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복잡의 모형은 어떤 이론들이 모여 있는 거냐면, 자,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구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의 욕구가 특정할 수 있는 특정되는 하나의 욕구가 아니면 한두 개의 욕구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욕구들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론이 복잡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복잡이 모형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준호쌤? 이해됐죠? 자, 이 이론에서 첫 번째 이론이 바로 샤인 이론이에요. 샤인 이론. 자, 샤인 이론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새로 다시 리셋 하셔야 돼요. 리셋. 자, 샤인 이론이 복잡이 모형의 기본 형태야. 알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만약에 복잡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와. 알았죠? 자, 샤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성원의 개별적 차이 존중, 그 다음에 차이를 발견하는 진단, 융통성 관리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구성원의 개별적 차이의 존중, 그 다음에 차이를 발견하는 진단, 융통성 있는 관리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 세 가지 다 뭐예요? 욕구를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어요.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다. 욕구를 특정할 수 있으면 융통성 있는 관리 뭐가 필요해? 그 욕구 만족시켜주면 되잖아. 맞죠? 욕구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 차이를 존중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게 샤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샤인이 복잡인에 대한 가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인간은 복잡한 욕구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구가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면 욕구가 복잡하면 하나가 특정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만약에 조합을 한다고 생각해. 세 가지 욕구가 복잡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몇 개의 조합 몇 개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조합이 돼서 세 개씩, 두 개씩 모은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욕구가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만들어지겠죠?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가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샤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역할에 따라서 욕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직무를 갖고 있을 땐 욕구가 요거였다가 B라고 하는 직무를 맡으면 욕구가 바뀌어요. 알았죠?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요. 알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죠?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자, 그 다음 육구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의 성격, 직무 추진 방해 요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험 등이 개인의 만족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직무의 성격, 직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와 업무에 따라 관리 전략에 따른 각각 다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샤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압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주실게요, 좀. 자, 해크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잘 보시면 앞에 샤인 이론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론을 발전시킨 게 해크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세요, 한번.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직무 특성 이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높은 잠재적 동기지수가 가지는, 그러니까 높은 잠재적 동기지수를 가지는 직무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뭐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무라는 게 일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이. 알았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냐면 잠재적 동기지수가 높은 게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잠재적 동기지수가 높은 게 뭐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이 잠재적 동기지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 뒤에 그림이 있죠? 자, 기술 다양성, 기술 정체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이거를 다 더하고 이거 3으로 나눠서 자율성과 활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잠재적 동기지수가 높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술 다양성이 높으면 잠재적 동기지수 높아져 안 높아져요? 기술 다양성이 높아지면 잠재적 동기지수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지지. 맞죠? 간단한 산수잖아. 직무 정체성이 높아지면 잠재적 동기지수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지지. 직무 중요성 높아지면 잠재적 동기지수 높아지고 자율성 올라가면 동기지수 올라가고 활류 그 업무 처리 업무에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류예요.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잠재적 동기지수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직무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이 높고 자율성과 활류성이 높은 직무를 주면 뭐가 된다? 뭐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해크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종류. 알았죠? 그 다음에 직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직무 수행에서 참여의 비중. 그 다음에 직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한 영향. 요게 직무 중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쓰는 일을 지면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복수의 기술을 쓰는 일을 줄 때, 직무를 줄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고. 자, 직무 수행에서 아주 비중이 낮은 일을 줬어.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자, 직무가 끝났어. 별 영향이 없어. 이런 일 주면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변수 있죠? 다섯 가지 변수가 직무 잠재적 동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율성이 영향이 클까요? 직무 중요성에 영향이 클까요? 이 직무 잠재적 동기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자율성이 클까요? 직무 중요성이 클까요? 자율성이 크죠? 왜 그래? 직무 중요성은 평균값이죠. 3으로 나눈 거니까 자율성보다 비중이 낮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율성과 활류가 요 세 가지보다 뭐다? 비중이 크다라고 본 거예요. 이론상 알았죠? 실제 큰지 아닌지 몰라.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해됐죠? 이게 바로 해크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자, 직무 특성 이론은 무엇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적 동기지수, MPS, 높은 MPS가 뭐 한다?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알았죠? 그래서 정리하고. 높은 MPS. 이렇게 외워요. 알았죠? 그러면 잠재적 동기지수만 떠올리면 되고, 잠재적 동기지수는 어떻게 돼요?
직무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그 다음에 자율성, 한류 이렇게 된다. 알았죠?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게 됐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해크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자, 볼게요. 요 이론은 뭐가 중요하다 본 거예요? 얘는 직무가 중요한 거야. 동기부여가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구는 모르겠고 일단 욕구는 있겠죠. 숨어 있겠지. 욕구는 말하지 않아. 근데 직무가 중요하다고 하고 요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서 왔어요? 샤인의 복잡빈 모형에 대한 가정에서 왔어. 한번 읽어봐요. 거기 앞에 보면 직무란 말 나와요. 알았죠? 샤인과 해크원 올드햄 직무 특성 이론 연결돼 있어요. 알았죠?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연결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알았죠? 좀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은 이제 복잡빈 모형 중에 Z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Z 이론. 자, Z 이론은 시험 출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 변두리예요. 변두리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출제가 돼요. 한 줄 내지는 단독 문제는 출제 안 되지만 한두 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글씨가 좀 가렸는데 그 방임형 조직 이론, 룬드스테드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방임형 조직 이론이에요. 자, 이 사람도 자, Z 이론에 따라서 방임형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방임형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룬드스테드는 이론을 X, Y, Z 이렇게 구분했어요. X 이론, Y 이론, Z 이론을 구분했어요. 이것도 사실 이거 누구 이론이에요? X, Y 이론 구분해놓은 거랑 똑같죠? 거기에 Z를 더한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X 이론 같은 경우는 독재형 조직 관리를 제안했다고 보고, Y 이론은 민주형 조직 관리를 제안했고, 자, Z 이론은 민주를 넘어서서 방임형 조직 관리를 제안했다라고 보고, 이 Z 이론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관리를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룬드스테드의 방임형 조직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랬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은 다 대부분 뭐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의 이론들이다. 라고 보면 돼. Z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두 번째 이론 같은 경우는 롤리스의 상황 적응형 조직 이론이에요.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상황 적응형 조직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상황 적응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 방임형 조직 관리나 상황 적응적 관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 라모스의 괄호인 이론. 자, 괄호인 이론이 라모스 이론인데, 자, 이 괄호인적 관점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괄호인적 관점이 뭐냐면, 자, 인간을 괄호인으로 보는 거예요. 괄호인. 알았죠? 자, 인간을 괄호인으로 본다는 거는 자율성과 성찰적 상호를 갖는 인간을 본다는 게 괄호인으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인간은 자율성과 성찰적 사고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괄호인으로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을 자율성과 성찰적 사고를 보면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라모스의 괄호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인. 뭐예요? 반응인. 인간관계론적 인간이에요. 사회적 관계 안에서 행동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 반응인적 관점이고, 자, 그 다음에 작용인이 뭐냐면 복종한다. 복종하는 인간들을 보는 게 작용인적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건 명령에 복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 관리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라모스의 걸어인 모형까지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룬드스테드는 방위명, 그 다음에 롤리스는 상황 적응, 그 다음에 라모스는 괄호인.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용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복잡인 모형에서, Z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우치 이론이에요. 오우치 이론. 오우치 이론이에요. 자, 오우치 이론은, 자, 미국화된 일본식 조직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오우치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어떻게 동기부여한다? 미국화된 일본식 조직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오우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데이트 쳤던 이론이에요. Z 이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제가 어릴 때 영향을 미쳤던 이론인데, 자, 이거 오치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자, 오치는 미국식 조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국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본식 조직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미국화된 일본식 조직이다 라고 봤어요. 그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Z 모형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런 Z 모형에 따르면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오우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조직이 그러면 어떤 거냐 볼게요. 자, 미국식 조직 같은 경우는 단기 고용이에요. 단기 고용. 고용을 짧게 해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미국 영화 보면 어때? 집에 가세요? 그럼 집에 가야 안 가? 집에 가요? 여러분들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요즘에 최근에 빅테크들 사람들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메일이 있다고 와요. 아침에. 메일이 와요.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와도 된다. 메일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울죠. 울지만 여러분들 그 회사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바로 못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도 문제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알았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나.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알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만 만납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단기 고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속한 평가, 빠른 승진. 빨리 승진해요. 그 다음에 전문화된 경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 가시 통제를 하고, 개인적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 같은 개인 책임지고,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식 조직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것을 A 모형이다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Z 모형. 일본식 조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일본식 조직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종신 고용한다. 라고 봤어요. 일본은 종신 고용했어요. 실제로. 언제? 언제 종신 고용했어요? 그 산업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후에 고도의 경제 발전하면서 종신 고용을 했어요. 실제로. 알았죠? 그래서 들어가면 언제 나온다? 죽을 때 나온다. 알았죠? 죽을 때 거의 죽을 때 나왔어요. 알았죠? 그다음에 엄격한 평가와 늦은 승진 늦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전문화된 경로를 갖고 있고 비공식적 암시적 통제를 해요. 알았죠? 그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자도 집단적으로 책임지고 자, 인간에 대한 관심, 총체적 관심. 역할에 대한 아니라 총체적 관심을 갖는다. 요게 일본식 모형이다. 일본식 조직이다. 라고 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섞은 게 미국화된 일본식 조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 봐요. 장기 고용에 되고, 자, 장기 고용은 단기 고용과 종시 고용과 사이에서 중간이죠. 일단 장기를 고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종시 고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단기 고용하면 안 되고 장기 고용해야 되고, 자, 엄격한 평가와 늦은 승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음 다기능적 경력 경로를 가져야 되고, 비공식 잠시 통제는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은 개인 책임져야 되고, 총체적 관심을 주면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오우치의 Z 이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오우치 이론을 다 들어갈 필요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오우치 이론은 미국식 조직과 일본식 조직 모형에서 조합을 해서 미국화된 일본식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것을 Z 모형이라고 한다. 그 Z 모형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까지만 머릿속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Z 이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니스 이론이에요. 베니스 이론. 자, 베니스 이론은 자, 자, 인간을 과학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베니스 이론이에요. 이것도 변두리 이론이죠. 자, 그 과학적인 인간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은 탐구적이다. 인간은 탐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 이게 과학적 인간으로 인식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탐구적이다. 알았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의미인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봐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자, 인간이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문제 해결 방법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지. 근데 그 사람이 탐구적이다라고 보면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볼까요? 문제가 뭐고 문제 해결책이 뭔지 물어보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뭐 한다? 동기부여가 된다. 행동이 유도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베니스 이론이에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이론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줄로 배워서 참 그냥 변두리 이론이라고 제가 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이론 할 거예요. 그 다음 이론. 이제 우리가 과정 이론 이제 넘어가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내용 이론을 했어요. 내용 이론. 알았죠? 내용 이론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과정 이론을 할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는 뭐였다? 뭐였다? 내용 이론을 했어요. 자, 내용 이론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은 뭘 말할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내용 이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무엇의 내용일까요? 동기부의 내용이다? 뭐의 내용이에요? 뭐, 깡쌤 알죠? 욕구의 내용이야. 여기 앞에 이론들은 다 욕구의 내용들을 설명한 거야. 욕구의 내용들. 알았죠? 욕구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욕구가 동기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고 그 욕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론들이 다 내용 이론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메슬로우 이론은 욕구를 설명해줘서 안 해줬어, 우리한테. 해줬죠? 해줬죠? 성취 동기 이론은 욕구를 설명해줘서 안 해줬어. 해줬죠? 다 욕구를, 우리가 어떤 욕구가 동기부에 영향을 미친지 욕구의 내용을 설명해줬어. 그래서 뭐 어디 들어간다? 내용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앞에 내용들을 알았죠? 그게 분류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과정 이론이야. 자, 과정 이론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명확히 보고 있어야 돼. 욕구는 설명하지 않아요. 욕구는 있다고 전제해. 그리고 그 욕구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지, 평가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과정 이론이에요. 알았죠? 이해됐죠? 욕구 이론과 내용 이론의 차이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과정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은, 자, 첫 번째 이론은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 첫 번째 이론은 기대 이론이에요. 자, 기대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이, 자, 과정 이론의 가장 핵심 이론은 기대 이론이고, 그 기대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이 VIE 이론이에요. 브롬의 VIE 이론이에요. 자, 시험 출제는 만약에 과정 이론이 시험 출제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브롬의 VIE 이론이 가장 많이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시험 문제 풀어봤으면 수도 없이 풀어봤을 거예요. 알겠죠? 자, 야들은 이 브롬이라고 한 사람은 무엇이 동기부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해요. 기대치, 수단치, 유인가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럼 이제 브롬, VI 기호로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기대치, 기단치, 그 다음에 수단치, 유인가를 떠올려야 돼. 알았죠? 떠올려야겠죠? 이것만 떠올리면 끝이에요, 사실은. 자, VI 이론은 기대치, 수단치, 유인가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브롬은 어떻게 봤냐면, 자, 인간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겠죠? 맞죠?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겠죠? 자,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발생하겠죠? 됐겠죠? 자, 그래서 노력, 성과, 보상으로 연결된다라고 봤어요. 노력이 성과를 낳고 성과가 보상을 낳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노력을 해요. 하루에 8시간을 공부를 하면 공무원 하루에 8시간씩 1년을 공부를 하면 뭐예요? 성과가 뭐예요? 성과는 뭐예요? 뭐가 돼요? 이런 이 성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알았죠?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가 90점이 나오겠죠? 90점이 나오겠죠? 그럼 보상이 뭐예요? 이 90점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합격이겠죠, 합격. 알았죠? 합격.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8시간 공부하면 90점을 받고 90점 받으면 합격이다. 요거를 노력, 성과, 보상이라고 보는 거야. 알았죠? 됐죠? 자, 브롬은 어떻게 됐다? 머릿속에 어떤 과정으로 연결돼 있다고 봤어요. 노력, 성과,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 사람들이. 알았죠? 개념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 자, 노력을 했을 때 성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계산.
노력이 성과로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하는 계산이 이 주관적 계산을 기대치다라 불러요. 알겠죠? 그것을 기대치다라 불러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까 8시간 하면은 90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8시간 하면 90점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뭐다? 요게 뭐예요? 기대치야. 8시간 하면 90점을 받을 거다라고 우리 계산을 하잖아. 그게 바로 뭐다? 기대치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성과를 났어요. 성과가 났어. 성과가 났으면 뭐가요? 성과가 나면 이게 합격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계산하는 게 90점을 받으면 합격할 거다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요게 수단치예요. 알았죠? 수단치 계산값이에요. 계산값. 계산값이에요. 자, 그럼 합격을 했어요. 자,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 정도 계산이 합격하게 되면 이 합격이 여러분한테 주는 만족이 있을 거 있겠죠. 그 값이 따로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값이 매겨지겠죠. 그 값이 유인가예요. 알았죠? 맞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노력, 성과, 보상 이게 있고 여기 노력이 성과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계산값이 기대치고 성과가 보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계산값이 수단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만족 정도가 유인가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근데 기대치를 뭐라고 하냐면 E라고 불러요. E. 기대치를. 기대치를 E라고 부르고 수단치를 I라고 부르고 유인가를 V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이론이 뭐가 된다? V, I, E 이론이야.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아이씨, 표정 좀 펴. 표정 좀 펴요. 어? 그렇게 얼굴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V, I, E 이론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브롬이에요. 브롬. 알았죠? 자, 브롬은 무엇이 동기부여를 진다는 거예요? 기대치, 수단치, 유인가가 동기부여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하려면 아니, 얘들아, 여러분 8시간만 공부하면 90점 나와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내가 뭘 높이려고 노력한 거예요? 뭘 높이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씨, 대답을 안 해요. 기대치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알았죠? 맞죠? 자, 아니, 여러분들 90점만 받으면 합격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뭘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수단치를 높이려고 그런 거죠. 알았죠? 자, 기대치가 높아지고 수단치가 높아지고 유인가가 높아지면 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되면 얼마나 좋은데 이건 뭐예요? 뭘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유인가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대치, 수단치, 유인가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면 어떻게 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알았죠? 봐봐요. 아니, 8시간만 공부하면 90점 받아요. 90점이 합격 점수잖아. 맞죠? 그러면 8시간만 공부하면 여러분 동기부여 돼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잖아. 8시간. 알았죠? 아, 그러면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하루 8시간만 하면 합격하는데 90점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알았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브롬의 VIE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V는 뭘 말해요? VIE 이론에서 V는 유인가. 오케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알았죠? 순서상 거꾸로 돼 있어. E는 기대치, I는 수단치.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브롬의 VIE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갑니다. 자,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은 변형이 좀 있어요. 변형. 그때 그걸 이제 변형 문제는 문제 보면서 이제 풀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론이 뭐냐면 포터와 로우어의 성과 만족 이론이 있어요. 성과 만족 이론. 포터와 로우어의 성과 만족 이론이 있어요. 자, 야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에 입각한 보상의 유의성, 그 다음에 경험에 입각한 노력과 성과의 연결에 대한 기대, 보상의 공정성의 제고가 동기부여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브롬의 VIE 이론을 일부 변형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VIE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이론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어떻게 보냐면은, 자, 노력. 얘네들도 로어 포터도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과가 만들어지고, 성과가 만들어지면 보상이 만들어지고, 보상이 만들어지면 만족이 이루어진다. 일련의 개념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 개념은 누구 거랑 똑같아요? 누구 이런 거 똑같아? VI 이론과 똑같아요. 알았죠? 자, 노력이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보상을 만들고, 만족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노력이 성과를 연결되죠? 자,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 건 VI 이론에서 뭐라 불렀어요? 기대치라 불렀죠. 알았죠? 기대치는 계산값이라고 그랬죠. 계산값. 사람이 갖고 있는 계산값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계산값이라고 그랬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계산값을 VI 이론에서는 계산값을 높여주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봤는데, 자, 포터와 로어는 계산값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에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데, 이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노력을 하고 성과를 하고 보상하고 만족을 했죠? 이 만족을, 노력과 성과, 보상, 그다음 만족을 해봐야,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한번 시켜줘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자,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왜 뭐 사준다고 하는 거, 그런 거래 한 적 있어 없어요? 계약 같은 거 한 적 있어 없어요? 자, 뭐 하면은 뭐 해준다는 그런 거 한 적 있어 없어요? 있었죠? 근데 다 실패했죠? 성공한 적 있어요? 어? 뭘 잘 몰라. 자기 인생 잘 어떻게 몰라. 다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면, 부모님들이 뭘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봐. 90점 넘으면은 반에서 몇 등 하면 뭐 사준다고 했을 때 반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등수가 있겠죠? 자, 부모님이 원하는 등수가 있어. 만약에 그게 반에서 5등이라고 할게요. 5등이라고 했을 때 뭔가 5등 들어갔을 때 뭘 해주겠다고 했어. 근데 그게 5등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근데 그거 경험하기 쉬워, 어려워? 그걸 경험하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 어렵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15등, 10등의 중간 조건을 걸어온 거야. 자기가 20등, 자기 자녀가 20등인데 중간에 조건을 거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해줬어. 15등에 맞는 뭔가를 보상을 해줬어.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간다? 15등에 한번 해주면 10등 가고 10등에서 어디까지 간다? 5등까지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이론이 바로 성과 만족 이론이야. 알았죠? 자, 그 여러분들의 왜 5등에 못 되느냐? 반에서 좀 그 보상을 못 받았느냐? 부모님들이 동기부여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요. 성과 만족 이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았죠? 계산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경험을 시켜줘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게 누구 이론이다? 성과 만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유의성, 이 만족 정도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만족은 경험시켜줘야 되고, 성과를 만족시켜줘야지. 이 두 가지예요. 성과를 만족시켜주고, 만족을 시켜줘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성과 만족 이론이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 더가 있어요. 이 보상을 했을 때 보상이 공정해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공정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는 요거 보상의 공정성도 포함된다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성과 만족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당황해요. 이거 뭐지?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경험이야, 경험. 알았죠? 그 다음에 보상의 공정성.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챙겨서 가르면은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볼게요. 자, 조고 폴러스의 통로 목표 이론이 있어요. 통로 목표 이론.
자, 통로 목표 이론은 무엇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 개인의 욕구, 말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측면에서 행동의 상대적 유용성에 대한 지각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조직의 목표를 정하죠. 자, 조직의 목표를 정해요. 자, 조직이 목표를 정하는데 만약에 매출 100억이라고 했어요. 매출 100억이라 했어. 근데 그 100억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내 욕구와 조직 목표를 달성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의 목표하고 그 사람 욕구 만족과 연결돼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조건을 거는 거죠. 자, 100억을 하게 되면 너한테 얼마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개인의 욕구가 파악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통로 목표 이론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 100억을 하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면밀하게 보겠지. 섬세하게 보겠죠. 100억을 해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떨어져. 그러면 내 행동에 대해서 자각이 이러지 안 이러죠? 안 이러죠. 대충 해요. 알았죠? 근데 100억을 받으면 100억을 매출을 하면 나한테 100만 원이 떨어지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상대적 유용한 행동을 하겠죠. 알겠죠?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조고폴로스의 통로 목표 이론이에요. 이랬죠? 근데 대부분 이거 많이 사용해요. 이 이론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자, 뭐 매출이 몇 퍼센트 되면은 보너스를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딱 규정해 놨어. 그러면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지. 맞죠? 열심히 하겠죠? 아, 우리 회사 잘 되면 돈 많이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동기부여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딱 정해 놓는 거야. 매출 뭐 얼마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동기부여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바로 통로 목표 이론을 따른 거, 이게 바로 통로 목표 이론을 따른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이론 할 거예요. 형평성 이론 할 거예요. 형평성 이론. 자, 과정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이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에요. 자, 과정 이론의 가장 메인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과정 이론의 가장 메인 이론? VI 이론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 과정 이론에 끝났고 두 번째 이론이 이제 형평성 이론이에요. 아담스 이론이에요. 자, 아담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 증거 인물보다 과다 보상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증거 인물보다 과다 보상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봤냐면은 자,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 내에서 준거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준거 인물.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준거 인물이 보통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선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알죠? 후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준거 인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자, 준거 인물보다 자신의 보상이 크면 과다 보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입을 증대한다는 거예요. 투입을 증대하고 편익 감소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투입을 증대한다. 이게 뭐예요? 투입을 증대한다. 요게 뭐예요? 동기부여인 거야. 알았죠? 자, 다시 말해서 중고인물보다 자신의 보상이 커지면 투입이 증대된다.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투입을 증대하면은 뭘 하겠어요? 뭐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겠죠. 투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게 동기부여인 거야. 행동이 유도가 된 거니까. 자, 근데 중고인물보다 자신의 보상이 적다. 적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과소보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과소보상.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알았죠? 열심히 안 해요. 실제로. 됐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중고 인물이 나보다 보상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실제 작전은 어떻게 써야 돼?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돼? 마음은 때려치고 싶지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시점에 더 열심히 해야 돼. 실제로는. 알았죠? 현실에서는. 이건 이론적인 거고. 알았죠?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알았죠? 자, 자기보다 자기 중고 인물이 더 보상을 칭찬받고 더 높은 연봉을 받아. 그때 어떻게 된다? 손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자, 그다음에 증거 인물하고 자신의 보상이 똑같으면
균형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균형 상태로 인식하고 동기의 발현 및 행동을 보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알았죠? 자,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때 어떻게 한다? 뭐가 이루어진다?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가 핵심이에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과정 이론에서 이제 두 번째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로크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목표 설정 이론. 자, 목표 설정 이론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 도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로크가 주장했어요.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자,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설명 안 돼 있어요. 이 이론에는. 욕구에 대해서 설명 안 하죠. 욕구가 있는데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론에서 과정 이론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목표 설정 이론까지 끝났고, 자, 이제 과정 이론에서 마지막 이론이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 학습 이론이에요. 자, 만약에 그 회 시험에 학습 이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과정 이론 중에서 학습 이론이 나왔다. 이건 학습 조직과 달라요. 알았죠? 학습 조직과 다른 거예요. 자, 학습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다, 쉽게 나온 거다. 어렵게 나온 거예요. 비상이야, 비상. 알았죠? 학습 이론이 나왔다. 그럼 어렵게 나온 거 보면 돼요. 자, 학습 이론은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일단. 자,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론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이건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고 파블로프가 만들었어요. 자, 파블로프는 조건화된 자극에 대한 경험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주장해요. 조건화된 자극의 경험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 파블로프는 어떻게 봤냐면, 자, 우리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뭐예요? 그 파블로프 실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소리를 치고, 종을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줬어? 사료를 줬지, 먹이를 줬지, 밥을 줬죠, 밥을.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거 경험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 그 주고 그러면은 뭐예요? 사료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사료를 강아지 그 개가 견이 받겠죠? 그럼 개 견에서 어떻게 돼? 침이 나오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본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자, 이걸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만 치면 돼? 이 침이라고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려면 뭐만 치면 돼? 종만 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정만 치면 이 침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뭐다?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화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야. 사기가 아니야. 경험을 시켜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경험을 시켜주고 경험 동기부여하는 거야? 아니면은 자극만 주는 거야? 자극만 주는 방식인 거야. 알았죠? 요게 파블로프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게 기본 형태예요. 요게 만들어지면서 학습 이론이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학습은 행정학에서 뭐라고 그랬죠? 학습은 뭐라고 했어? 경험이라고 그랬지. 무슨 경험이야? 조건화된 자극이잖아. 자, 조건화돼 있잖아. 자, 자극을 주는데 조건을 주는 거야. 알았죠? 자, 이걸 조건화된 자극이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죠? 이걸 경험시켜 주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론은 손다이크가 만든 수단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손다이크가 만든 수단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동을 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 또는 처벌을 해버리는 거야. 자, 다시 말할게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또는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 요인이라 불러요. 알았죠? 자, 이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강화 요인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강화 요인이 보상하는 강화 요인이었어요. 보상하는 강화 요인을 경험시켜줬어. 그러면 그 행동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지. 하겠죠. 그 사람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요 행동 하잖아. 여기 행동이 만들어지잖아. 보상이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걸 하면은 이걸 줬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강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요게 바로 뭐야? 동기부여인 거죠.
자, 우리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어. 뭐라 쉽게 더 한거 볼게요.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면은 사탕을 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 청소를 하면 사탕을 줬다고 할게요. 맞죠? 자, 사탕을 준 게 뭐야? 보상이지. 그게 강화 요인이야. 알았죠? 강화 요인을 제공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그 사람은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뭘 기대해서? 강화 요인을 기대해서. 알았죠? 자, 행동을 청소를 했죠? 그게 동기부여인 거야. 알았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자, 됐죠? 이게 손다이크의 수단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 이론 볼게요. 마지막. 그 다음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자, 실제 경우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은 자, 선행 조건을 해요. 선행 조건을 하고 조건을 걸고 행동을 하면 강화 요인을 주는 거야. 알았죠? 선행 조건을 제공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강화 요인을 주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선행 조건만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붙어 더 하나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이론이야? 요 앞에 여기 요 박스에 있는 내용만 보면 무슨 이론이에요? 수단적 조건화 이론이죠. 그 앞에 선행 조건을 붙인 것을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 자, 만약에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파블로프, 수단, 그다음 조작적. 요 세 가지를 떠올리고 판단하면 돼요. 알았죠? 조작에는 수단에 뭐만 붙는다? 선행 조건만 붙는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어떻게 된 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사실은 애들 갖고 설명하면 돼요. 애들 갖고. 자, 애가 오줌 쌌어.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체벌 당했어, 안 당했어? 집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체벌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했었어요. 그럼 할게. 당했으니까 할게. 자, 오줌을 빵 쌌어. 그럼 엉덩이를 빵 때렸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동기부여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 수단이야, 조건이야, 조작이야. 오줌 쌌어, 빵 때렸어. 엉덩이 때려, 이거 수단이야. 자, 근데 이건 이제 조건이나 이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오줌 싸지 마. 오줌 싸지 마. 오줌 안 쌌어. 그때 사탕을 주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오줌 싸지 마만 하면 돼. 그러면 동기부여 되겠죠. 요것을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따른 동기부여다라고 보면 돼요. 탕쌤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학습 이론이 만약 과정 이론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제일 끝에 변두리에서 나온 거야. 제일 끝에. 알았죠? 근데 제가 말한 상태로 이해하면 돼요. 파블로프 이론 됐죠? 그 다음에 수단, 조작적 조건화 이론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거기서 가려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작적 조건화 이론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 쉬어도 되죠? 자, 좀 쉬겠습니다.